예, 미디어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봉하마을 집회 이후로 사실 좀 목이 잠긴 상태여서 아직도 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좀 잠긴 상태로 좀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극기 신당, 이 새누리당의 이 창당의 이 의미에 대해서 보수 이 시민사회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국회 세미나에서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감히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말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하여튼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한다 했을 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약간 좀 설명을 드렸죠. 이 보수 운동가라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를 성향을 띠는 국민,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수 운동가라는 직함을 들고 있는 사람들 한 6, 70명, 제가 파악하는 6,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이 정체와 정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이렇게 3, 3, 5만 모이면은 지금 횃불당, 구한나라당, 새누리당 맨날 얘기합니다. 이 당을 깨야 된다. 횃불당을 때려 부수고 우리가 신당을 해야 된다. 횃불당엔 우리는 기대를 버렸다. 항상 그런 말들을 떠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횃불당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는 사람은 박성현 주필 한 명밖에 없었어요. 박성현 주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당을 창당해서 이 횃불당의 기득권을 깰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이 박성현 주필은 이 신당 창당을 반대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다 이제 해야 된다. 근데 막상 이제 하니까 지금 꽤 많은 이 상당수요. 제가 볼 때 상당수 이 보수 운동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당을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사탕파리 같은 경우는 아예 방해 공작까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예견이 됐던 겁니다. 이게 예견이 됐던 거예요. 정광용 이 사무총장이 2월 아마 집회 때 그 정미용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신당을 창당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 박성현 주필하고 아마 그날 저녁인가 밤인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창당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식의 의견을 했고, 저는 아니 그럼 임명진이 횃불당이 지금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데 창당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돌파하겠냐. 가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박성현 주필이 정리한 거는 그래도 의원 한 20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저는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의원 20명을 확보할 수 있지 어떻게 의원 20명을 바로 확보하냐. 그래서 약간 의견에 충돌이 있었지만, 이제 박성현 주필의 이제 생각은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의원 20명을 확보할 수 있으면 창당 한번 해보자는 거였고, 그때까지는 좀 조심해서 가자는 의견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달렸습니다. 그냥 진선당원 10만 명,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안 받았습니다. 중앙당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페이퍼 서류로 직접 써서 들어온 게 10만 명이 넘었어요, 진성당원이. 아마 온라인 가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30만 명은 순식간에 넘어갈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아직 당원 가입 신청 안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하려는 것도 있고, 전 저 횃불당에 지금 당원 가입 신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 임명진 징계위에서. 그래서 저는 빨리 저기다가 제가 신청한 거에서 처분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30만 명은 순식간에 이제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당의 비전을 보고 한 명, 두 명 이른바 배지들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조원진 의원은 이미 태극기 집회 나올 때부터 본인은 확신을 가졌고 이건 태극기 국민과 함께 당을 해야 되겠구나 먼저 나온 거고 좀 있을 겁니다. 더 있을 건데 저는 꼭 그렇게 20명 채워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조원진 의원 한 명만 들어와가지고도 벌써 우리는 국회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오늘도 조원진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1순위,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1순위가 횃불당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데요. 당연하죠. 횃불당을 무너뜨리고 홍준표를 쓰러뜨려야지만 우리가 대권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보수 운동가들 상당수가 횃불당에 이미 줄을 서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사석에서는 늘 횃불당 없애란다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횃불당이 한 번만 불러주면은 무릎 꿇고 기어갈 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횃불당 국회의원이 문자 하나 주면은 그거 꺼내 보이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이미 저는 이 보수운동가들 중 상당수가 횃불당의 정신적 노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이 뭐 관악에 무소속 나간 걸 갖고 그거 가지고 뭐 지금 비난하고 또 그런 사탕파리들이 그런 짓을 하는데, 제가 관악 무소속 나간 것도요, 더 이상 그 당시는 새누리당입니다. 우리 당명인데, 이 횃불당의 노예로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자세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어땠냐면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의석을 잃어버렸잖아요. 통합진보당 소속에. 그래서 관악을에 이상규 의원이 의석을 잃기 때문에 나온 제보설입니다. 자, 그때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수운동가를. 아니, 횃불당이 통진당 해산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장외 집회부터 담론 제공, 실제로 법무부가 내세운 그 통진당 해상 담론 전부 다 보수운동가들이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횃불당이 당연히 이 보수 장애보수 쪽에 이거는 당신들 공로니까 여기 나가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정상인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기는커녕 횃불당에서 이쪽에 아무 연락도 없이 전대협 출신, 지금 오신환 의원 전대협 출신이에요. 전대협 출신을 그냥 공천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계속 끝까지 횃불당 노비로 살겠다. 그리고 당시 이제 이정희가 나온다는 말이 워낙 무성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차피 통진당 해산으로 생긴 선거 이정희와 따로 붙는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 보수운동가들하고 다 상의를 했고,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도 이 횃불당을 욕하니까 보수운동가들이 우리가 한번 똘똘 뭉쳐보면은 이정희랑 승부했을 때 이정희보다는 많이 얻지 않겠냐. 그래서 막상 나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깨달았죠. 술자리에서나 횃불당을 욕하지 실제로 횃불당과 독립전쟁을 할 수 있는 정신상태들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사무실 업고 그럴 때, 그렇게 이 사석에서 격려하던 사람들이, 출마 사무실에도 못 나타납니다. 횃불당한테 찍힐까봐. 거의 안 나타났어요.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출마하라고 부추겨서 막 돕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를 들어가니까 계속 뒤에서 칼을 꽂고 음해하고 이런 통에 사실 선거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크게 이제 이 선거 방해한 사람이 그 사탕파리하고 장기정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출마해서 해보자 하더니 선거 중간에 계속 본인들이 음해하고 캠프 들어와서,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은 이 개개인들의 실망이 아니라, 이게 그냥 횃불당의 노예들로 살겠다고 이미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됐구나,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독립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요, 그 어려운 선거에서 뒤에서 칼 꽂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지금 하는 것보다 똑같아요, 지금 하는 게. 우리 당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 창당을 했습니까? 절차를 지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 실제로 창당이 가속화된 거는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야, 이대로 가다 큰일 나겠다, 빨리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속화시켰단 말이에요. 준비는 그 전부터 했지만은. 그게 3월 10일인데, 지금 4월, 이제 막 13일, 얼마나 바쁘게 왔겠습니까? 근데 그 절차 가지고 또 음해하고, 물론 저는 선의록을 지적하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의로도 지적하는데, 오늘도 제가 사실은 그 문제로 이제 최대집 대표는 박승현 주필과 함께 저희 3명에서 정말 이제 이 노비 생활을 벗어나자고 결의한 사이예요. 박승현 주필하고 최대집 대표하고 저 3명은. 이 노비라는 게 아까 말하지만은 횃불당하고도 노비 관계지만은 돈을 줬던 전경련하고도 또 노비 관계입니다.
이 낡은 보수 운동가들이. 정경련한테 또 머리 숙이고 다니고, 횃불당한테 머리 숙이고 다니고, 운동가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 눈으로 볼 때 운동가가 아니라 하청 업체들입니다, 이게. 그거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가 독립하자고 결의한 게 박성현 주필 최대표 대표고, 그게 사실 자유본입니다, 이제 조직으로 나온 게. 근데 박성현 주필이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잠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이 박성현 주필 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치른다고 1박 2일 나와서 저하고 그때 상세하게 많이 통화를 했어요. 또 박성현 주필하고 이 점에 대해서. 자, 지금 최대 대표 얘기하는 거는 남재준 캠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잘못 돌고 있다. 우리 당에서 지금 우리 당 얘기가.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확한 팩트면은 우리 당이 비판을 받아야 되고 정광용 사무총장 책임이면은 정광용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 부분들에서는 그거는 비판을 하려면 하라. 그건. 그리고 이게 타당하다면 당연히 수용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한 거는 왜 그거를 창당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최 대표가 우리 당을 비판하는 거는 일단 창당에 동의를 한 사람 내에서 얘기입니다. 이건 도태우 변호사와 마찬가지고 창당 동의하고 신당을 같이 발전시켜 보겠다는 사람들끼리에서의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탕파리가 왜 끼냐는 겁니다. 이건 창당을 반대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방해 공작하는 자가 당내에서의 의견에 이 사탕파리가 왜 끼어드냐. 내가 최 대표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을 쇄신시키고 할 때 절대 당을 지금 파괴, 음해 공작하는 사탕파리와 어울리면 안 된다. 저는 최 대표가 비판하는 부분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당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도부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 횃불당의 노비란 자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탄기구에 음해당할 때 내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 횃불당 노비들하고 싸웠고, 그때는 횃불당 노비인지 몰랐죠. 같은 태극기 들고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청계광장에서 그거 다 제가 싸워서 지켜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당에. 최 대표부터 해가지고 이제 박성현 주필 등등 이제 당 참여시켜야 된다 이제 하지만 그 작업들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당을 음해하고 이걸 창당을 방해한 세력과는 다 단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같은 편, 왜 보수 아군끼리 뭐 싸우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탄핵을 찬성한 세력이 우리 아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바른정당이죠. 유승민, 김무성당. 같은 편 될 수 없죠. 청계천의 태극기 청계천파들이 유승민도 같은 편이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태극기 들었다는 거 다 사기라고 봅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어떻게 유승민을 같은 편이라고 봅니까? 똑같이 창당을 반대하는 세력은 같은 편이 아니에요. 저는 이 당 안에서 남재준 원장을 추대하자, 그거는 같은 편일 수가 있어요. 그건 방법론의 문제니까. 근데 창당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까지 같은 편이다? 같은 보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횃불당과 싸우는데 횃불당의 노비들이 어떻게 우리 당 같은 편입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저는 우리가 창당하면은 당연히 횃불당의 노비들이 제일 먼저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봤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그 노비들에서. 그리고 평생 제가 관악선거 나갔을 때 이미 저는 봤어요. 노비 신분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당을 죽여서 횃불당을 보존하고 끝까지 노비로서 살아가겠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당의 이 창당의 의미를 이런 정황으로 보면요, 미국의 독립혁명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비유를 할 때 스파타쿠스 혁명에 비유하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한 거다 내가 비유를 할 수가 없어서, 노비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스파타쿠스랑 비슷하지만 미국의 독립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쉽게 미국 독립혁명 얘기하지만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온 상태에서도 계속 여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왕을 모시고 살다가 여왕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게 이게 보통 각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적인 의식의 각성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이죠. 아주 뭐 연구 많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왜 영국 여왕을 모시고 살아야 되냐, 독립할 수 있다. 이 책이 그냥 거의
혁명적으로 퍼져나가서 이제 미국 독립이 이루어졌고,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유럽에서부터 종교혁명,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부터 문자혁명에서 활자혁명.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지식을 전파할 수단이 없었는데 활자가 혁명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정책을 사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식자층만 쓰는 라틴어가 아닌 각 나라의 말로 책들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미국으로 전이되면서 혁명을 하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퍼진 거다. 그 대표적인 책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인데, 저는 우리가 노비생활 청사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지금 정보를 퍼뜨리고 있냐. SNS와 유튜브지 않습니까? SNS와 유튜브로 혁명을 할 수 있는 의식들을 지금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방해공작 들어온다? SNS와 유튜브로 또 막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횃불당을 로비를 살아야 되냐?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한번 대권 만들어보자. 이게 가능한 거죠. 서경석 목사가 태극기 집회, 청계천 태극기 집회에서 얘기했을 때 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말도 안 되지만요. 제가 가장 말이 안 되는 거 하나 설명해드리면요. 신당을 창당하면은 내년 3년 뒤 총선 때 우리가 참패합니다. 자, 신당을 창당하자마자 대선이 있고요. 내년에 지자체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총선을 지금 얘기를 한다? 저 왜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홍준표가 지금 5% 나오니까 신당 때문에 홍준표가 떨어진다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보수 운동가들 우리 사모 1%도 안 나온다 그래요? 아니 홍준표가 5% 나오고 우리 1% 나오는데 왜 홍준표가 우리 때문에 떨어집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지, 자기들 말대로. 그러니까 이걸 홍준표를 내세워서 창당을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뒤에. 아니 3년 뒤에 김정은이가 죽어나갈지 나라가 패망할지 3년 뒤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3년 뒤에 횃불당의 총선 패배를 막자고 지금 이 창당을 방해합니까? 서경석 목사는. 이건 뭘 의미하냐? 사탕파리 등등은 무슨 이유를 대든 이 당을 무너뜨리겠다.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붙이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간다가 시비 걸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 시비 거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창당하지 말라 그래놓고서 왜 남재준을 추대하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게. 이 정도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 저는 다행히 이 낡은 보수 세력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기력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우리 태극기 든 사람들이 이런 보수 운동가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질 않아요. 종편이니 이런 거짓 선동의 최고 기술자들도 지금 이 태극기 부대를 현혹시키지 못하는데, 사탕파리 따위가 어떻게 이 지금 태극기 부대를 정신을 흔들어 놓습니까? 이미 혁명은 절반 이상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당은 가고 조원진 후보 정상적으로 대선 후보 등록할 거고, 뭐 제가 이제 최소한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준표 따위 하나 못 이기겠어요, 우리 후보가. 그래서 이런 정도 방해 공작은 먹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지금 1차적으로 독립혁명을 하고 있다는 좀 자세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독립을 하고 2차적으로는 강대국 통일혁명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강대국 코리아로 가는 통일혁명을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미국이 딱 그랬습니다. 독립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은 독립했다고 딱 안주한 게 아니고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시작이라는 점을 우리 당원 그리고 이 태극기 부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또 힘을 합쳐서 더 뻗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